준비하면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 제가 왜냐면 여수시 경제를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하나는 그 해상 환경 문제 있잖아요. 이게 네, 친환경 그렇습니다. 이슈하고 지금 맞물리는 건데요. 예. 지금 발의한 것 중에 여수의 광양한 해상 환경 풀어달라 예. 이런 요구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배경이죠, 이거는? 네. 원래 여수가 그 네. 서해 쪽에서 대규모 그 유조선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15만 톤급 이상의 예. 초대형 유조선들의 해상 예.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서해상에서 대규모 그 유류 오염 사고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걸 그냥 중단시키고 5만 톤급 이하만 지금 해상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서해 사고가 생긴 것이 한 2014, 15년이죠. 아닙니다. 1900년, 1990년 몇 년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예. 한 20여 년 가까이 지금 그걸 해상 환적을 막고 있어요, 정부에서. 아무 이유가 없이. 5만 톤 이하는 됩니까? 5만 톤 이하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건 하면서도 정작 뭐 15만 톤, 20만 톤급 이상 초대형 유조선들의 해상 환적은 섹터가 따로 있는데 그걸 묶어놓고 안 풀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본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면 5만 톤급 이하도 환적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해상 환적 중에 뭐 유의미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상 환적이 뭐 위험한 것 같지만 딱 하게 되면 네. 이게 배를 맞다면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육상에서 하역하고 이럴 때는 대형 사고가 생기는데 여수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는 해상 환적하게 되면 뭐 작은 뭐 조금씩 이런 생겨도 대규모 사고라든지 의미 있는 그게 사고라고 할 만한 통계 게 안 수치가 생긴대요.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생긴답니다. 근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존의 이제 해수부 직원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해상 환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하면서 안 풀어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는 사실상 네. 풀기로 했는데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초대 유조선, 그러니까 15만 톤 이상이 되면 지방경제, 그러니까 여수시 지방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산할 계십니까? 때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뭐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언젠가 끝나니까. 예. 연간 순수하게 1,0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지역 사이에 떨어지는 것으로 순이익이 전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이제 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소유가 창출이 되는 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익이 떨어지는 건데 아까 이제 그런 해수부의 기장에 이제 좀 보수적인 보신적인 예.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이제 부산항, 울산항 중심으로 그분들은 또 이게 해상 안정이 되면 자기들 물동량이 좀 줄잖아요. 그런 또 정치적인 이유로 좀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그런데 호남 지역이 저는, 네.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좀 힘이 약해서 좀 이쪽하고 이쪽 문제. 불이익 받는 면도 또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일본 이런 공해상에서 다 이거 해상 환적 하잖아요.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 일본 정도는 굉장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 문제를 훨씬 더 중요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은 거기서도 못하게 했을 텐데 지금 전 통계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전사고가 만약에 우리가 전체 이익 대비 그 리스크 해지 가능하면 한국의 지방경제에 주는 포지티브한 영향이 더 크면 오히려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 뭐 허베라든가 우이사 뭐 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저는 이게 꼭 1,000억 뭐 정도의 이익보다도 동북아 물류 허브 기지를 빼앗기냐 안 빼앗기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홍콩도 있고 예. 지금 일본도 있는데 한국만이 안 하면 이게 사실 물동량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군데서 세계적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데 환적과 관련돼서 뭐 큰 사고가 생긴 일은 없고요. 아주 큰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네요. 예, 네. 사소하게 뭐 충돌 나고 조금씩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할 만한 사고들이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여수하고 남해 여수만이라고 여수하고 네. 남해 사이의 이 바다가 예. 일단 수심이 깊고요. 예. 그다음에 남해 섬, 또 여수의 반도들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 이게 정말 천혜의
세계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환적지라고 합니다만 파도를 이제 큰 파도들 섬들과 반도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적 적지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해안 허베이 스프리트 후 네. 사고 이후에 네. 그것도 환적 때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 사고도 환적 때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예. 유선 경박시켜 놨는데 예. 지나가던 그 뭡니까 그 대형 크레인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아, 예. 해상 환적 때문에 생긴 게 해상 환적 사고가 아닌데. 아니니까 여수에서 몇 개 우이산호 사고가 있었지만 네. 해상 환적 때문에 생긴 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여수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환적과 관련된 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핑계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냥 막아버린 건데 정치적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요. 여수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네. 정육공장도 있고 석유화학 산단도 많고 예. 또 여수 광양이 또 우리나라의 가장 네. 큰 수출입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수 광양항이 세계적인 뭐 이제 그 고체 육상 네. 물동량뿐만 아니라 해상 환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그야말로 이제 뭐 원유는 물론이고 그렇죠. 정제도 그리고 사업 그렇죠. 제품도 그리고 또 LNG도 기지가 건설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빨리 해상 네. 환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유아 TV에서 네. 좀 적극 홍보해서 좀 도와주시면은 힘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연구 분야가 이게 제가 석사는 지역경제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지방경제 쪽 한국 표현을 하면 지방경제인데요. 그때 연구 대상이 동북아였거든요. 네. 여기 한반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요 세 개 지역이었어요. 러시아까지 해서 그래서 많이 다녔었는데요. 근데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이라 이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의원님 만나면 꼭 여쭤봐야 되겠다. 당시 제가 옛날에 뉴스 보고 꼭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가게 되면 이것도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울산항과의 이런 이해관계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당위성을 주려면 이게 결국 에코에너지 물류허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에너지. 여기 아까 말씀한 LNG 대형 네. 가장 큰 산업단지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유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게 결국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가면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친환경하고 연결시켜서 하면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게 한국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저기는 동북아 물류허브인데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다. 이러면 정부에서도 사실은 밀어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해상 환적뿐만 아니라 이게 유조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또 우리가 먹거리 이런 거 다 영향받으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우려점은 해소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에너지, 이게 에코에너지를 어떻게 여기 해상 환자와 연결시켜서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좀 법안 발의하시니까 거기다 좀 보충해 보면 조금 스토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역시 교수님 예. 뭐 탁월한 지적이신데요. 네. 저희가 뭐 기왕에 이제 예. 탄소 중심에 네. 석유화학 산단 또 정육공장이 있고 네. 그 근래에 이제 LNG 기지가 지금 여수에 건설 민간 LNG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수 네. 모두에 건설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 LNG 발전소도 생기고 또 그와 관련된 수소 발전소도 생기고 지금 네.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시작을 예.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여수가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 전남 신안하고 여수가 양대 산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수 쪽의 섬들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으로 대규모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전기들을 산단으로 끌고 맞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예. 산업들 좀 일으켜야 된다. 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림을 잘 그리고 제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그 여수가 석유화학 산업단지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지금 전유화학 산업이 예. 2021년 기준으로 이 산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 제조업 중에 생산할 기준은 5위, 수출의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어서 3위를 기록하는 중요한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단지잖아요.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 무역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게 또 석유화학 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제는 그 CBAM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국경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예. 뭐냐면
한국에서 제조하는 이런 물건들이 유럽을 갈 때 뭘 에너지를 뭐 썼냐? 뒤에 어느 그 공구망에서 이런 환경을 오염하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나. 예를 들면 석유, 화학성 이런 걸 쓰게 되면 유럽에 들어갈 때 그걸 관세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만약에 여수시 그리고 대한민국이 석유화학 산업이 계속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무역, 다른 나라 수출할 때 이게 엄청난 관세를 맞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동네가 여수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상 환적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이 이슈 당위성을 만들어 안 주면 대한민국 수출하는 제품들이 다 이 CBM 같은 탄소 국경세에 걸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석유화학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지방 경제하고 이거 엮어서 미래성 있게 이거 구상을 다시 구상하냐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산다는 이제 대기업들 중심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네. 에너지를 이제 친환경 에너지 공급하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하게 되면 예. 이 석유화학을 덜 쓰게 되는 거죠. 덜 쓰게 되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더 경쟁력이 생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LNG 발전, 수소 발전이 지금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저쪽에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예.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전기들을 예. 육지로 끌고 오니까 네. 그것을 여수 석유화학 산단으로 해서 에너지를 전부 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해야죠. 아, 그럼 앞으로 여수시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이 쫙 이렇게 공구망이 만들어지는 이런 도시로도 거듭나겠네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산업도 네. 그다음에 중국의 뭐 대량 투자, 또 중국의 또 경기 침체, 네. 또 산유국의 직접 석유화학 투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네. 경쟁 여건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수출이 옛날에 네. 많이 됐었는데 네. 뭐 중국 경제가 좀 안 좋고 예. 중국 자체 또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서 우리 석유화학 산단의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네. 친환경 산단으로 빨리 바꿔서 친환경 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렇네요. 또 하여튼간에 탄소를 적게 예. 쓰는, 적게 예. 배출하는 이런 산업으로 바꿔서 지속 가능하게 돼야만이 우리 여수가 호남 그러네요. 제1의 산업도시로서 이상 또 석유화학 산단이 세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수출 산업으로서의 그 효자적인 역할 이런 걸 지속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 중국의 많은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미국이 동맹국들하고 같이 중국의 많은 기업들, 많은 이 수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요. 사실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곳이 유럽이에요. 유럽, 특히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많이 가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장소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는 한국 제조 시대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그 말을 할 때 제일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오피니언이지만 여수 광양항이라고 보거든요. 왜? 여기 여수 광양항이 바로 산업단지 같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수시가 이래 미래적인 환경산업 그리고 미래적인 이런 배터리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여기 전체적으로 단지를 새로 이렇게 구축하는데 되게 저는 장점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세계적인 이 항만하고 네. 수출 항만하고 네. 그다음에 산단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는 여수 광양항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기업들로서는 좋은 입지 여건이죠. 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에너지를 네. 다 바꾸고 또 탄소 중립을 이루어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네. 하여튼간에 품목을 생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이제 큰 네. 하여튼간에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남도나 국가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세우고 이게 이제 정책을 세워주고 그렇게 지역을 지정을 해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예. 아직 그 정도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국회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예, 저희 메이드 인 노력을 코리아 시대를 열기 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가장 어쩌면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이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1회 9월 달에 제2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도 수출 금지, 일본산 예. 수출 금지 뭐 이런 강력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그리고 다른 유럽 그리고 한국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뭐 반대하는 이런 기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뭐 거의 뭐 사실은 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인체 무해하다 이런 기조로 선진국은 주로 스탠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여수시가 해양수산 도시 돼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뭐 자기들이 처리를 정제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그 네. 뭡니까 그 방사능을 100% 지금 정제하지 못하고 일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이제 배출한다는 건데 네. 저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저희들은 네.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당장은 과학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데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0년부터 50년, 60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방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방류되는 방사능 물질들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네. 해저라든지 해저 생물의 축적이 돼서 결국은 임계치를 넘게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장기간의 여러 가지 그런 뭐 현실적인 행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증이 없어요. 당장 배출되는 것은 뭐 인체에 그렇게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네. 이게 30년부터 50년, 60년까지 단기간 배출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축적이 되고 어떻게 또 해양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지 일단 확실한 자료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뭐 오염수 방류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다른 국제적인 단체에서도 이게 육상에 보관한다든지 맞아요. 육상 매립이라든지 맞아요. 또 수중이라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죠. 돈. 그렇습니다. 돈이 천문학적 돈이 드는 거죠. 대안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세계인의 바다에 생명원체인 바다에 버림으로써 이웃나라 맞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또 생명원체인 바다를 위협하고 또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원래 이게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런던 협약 위반입니다. 국제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런던 협약을 일본이 주장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먼저 어기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중하게 반대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미국들하고 같이 입장을 같이 해서 한 말도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웃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중국들은 그야말로 수입 금지를 해버리잖아요. 네. 뭐 WTO 규정은 뭐든 그냥 네. 중국과 홍콩은 수입 금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도 우리는 왜 중국처럼 못하냐고 많이 욕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후쿠시마현 주변의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 못하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 수산물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 수입되는 것이 한 서너 배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이 수출하는 게 더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배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수산물이 수입에 그렇네요. 수출에 많이 장애가 있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WTO 제소하게 되면 뭐 중국과 틀린 저희 나라는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좀 방향을 돌려서 네.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내는 수산물 하고 수산가공분 전수 검사를 하자. 전수검사. 방사능 네. 전수 검사하게 되면 네. 사실상에게 수입 장벽이 시간이 되는 거 필요하니까, 아니냐. 예. 시간이 소요되니까. 소입이 한 달 이상 소요돼서 그러니까요. 생물 같은 건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지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도 한때 한 달인가 하다가 막 전면 수입 금지로 돌아섰는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좀 입법화해서 사실상 방사능 전수 검사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도 거두고 예. WTO 규정 위반이라는 예. 이것도 좀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방사능 전수 검사한다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분도 세우고 그렇게 좀 가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수가 전통적인 수산 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게 이제 소비가 아무래도 일반인 국민들께서 찜찜하시니까 수산물 안 드셔버리거든요. 수산물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명절이라서 전통시장에 인사를 쭉 들으러 갔더니 수산물 가격이 눈에 띄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가격 많이 떨어졌네요. 예, 뭐 한 10kg 되는 광어 한 마리가 5만 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2, 30만 원. 그렇죠. 2, 30만 했어요. 2, 30만 원 했는데.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어민들은 엄청 좀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맨손업인 빼놓고는 이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이제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만에 배 한 척 사더라도 몇 천만 원 들어야 되고 또 이게 뭐 가두리 양식장 하게 되면 몇 억씩 들어가면 대부분의 이제 은행 부채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게 판매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다들 이제 이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로서 이제 이게 가장 큰 걱정인데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 일부 좀 세웠다고 합니다만은 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최저 가격이 좀 보장이 돼서 네. 최저 가격을 국가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안 되면 수매를 강제 수매를 해줘야 되고 수산물 적정 가격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당에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해서 수산인들이 최소한 이게 뭐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어떤 얘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요. 그 중국에 그게 오는 것까지 뭐 240일이 걸린다 이런 게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240일도 아니고 사실은 바로 그냥 영향 많이 받고 지금 그건 진실인지 모르죠. 현장 가지 않아 가지고요. 근데 이미 뭐 그 일본 연해에 있는 거기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영향이 크고 근데 한국 쪽에 또 자료를 봤더니 또 뭐 어느 쪽에 나오시던 그게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 해류가 저쪽으로 가서 사실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의견이 다 달리고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뭐 해가 없다 뭐 이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미 미국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잖아요. 국제 조직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파워에 영향을 받는 조직이 나온 결과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걸 신뢰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10번 회를 먹었으면 지금 저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그걸 뭐 최저가를 보장해주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원책을 준다고 해도 일단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먹을 거 한 번밖에 안 먹으면 시장이 우리가 사주지 않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며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조금을 줘도 그 시장을 키울 수는 없고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좀 해소시키고 사람들이 먹게끔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 확보.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사실 중국에서 수출 금지하면서 일본에 수출이 많이 막혔지만 네. 그보다도 타격을 누가 더 많이 입었냐면요. 중국 어민들이 더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요. 네. 근데 그건 정부가 어떻게 그 사람들 끌고 가서 야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어민들이 타격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건 일본 정부 일이고 근데 문제는 중국 어민들조차도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어업이 거의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이게 장기적인 파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드리면서 아무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도 결국 시장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수시가 해양도시고 해양광원도시고 또 수산업이 주요 업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역발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걸 적어도 여수시만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혹은 과학적인 논리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여수시가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냈다. 뭐 어떤 이것점을 없앨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발상을 이용한 해결법 뭐 이런 쪽은 있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수시에 가서만 우리 회를 먹을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이런
대안이 좀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결국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삼면 해역 곳곳에 네.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를 해서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우리 시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여수시에서 파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사능 측정 장치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측정 그래서 장치. 예. 누구든지 신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방사능이 뭡니까 이게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한 30시간 뒤면 그런 장치를 도입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게 내가 사고 싶은데 이 정말 이 물건이 방사능 오염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 의원님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 요즘에 젊은 애들은 MZ 시대가 여수 예. 밤바다를 많이 놀러 오잖아요. 예, 예, 여수는 사실은 어른보다도 MZ 시대가 많이 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오는 도시가 예, 여수잖아요. 여수 밤바다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러면 앱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앱으로 개발해서 그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수산물에 딱 그러면 방사능이 딱 뜨게끔 앱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나 그게 방사능을 네. 이제 네. 정말로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네. 표본을 추출해 와서 잘게 분쇄를 해서 그 오래 걸립니까? 예, 한 서너 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일매일 시가 예. 주체가 돼가지고 주요 그 수산물 판매 거점별로 네. 매일매일 검사해서 오늘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좀 홍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럼 코로나 때 그 앱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그 QR 코드로 해가지고 예, 그랬었죠. 안전하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보내가지고 검사한 게 앱으로 적어도 여수시만은 앱으로 횟집에 딱 들어갔을 그거 때 거기 QR 코드 딱 찍으면 거기 한 개 딱 들어오게끔 하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민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산물 주요 그 뭐 입판장이라든지 대형 판매소별로 예. 아침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좀 띄워둘 수 있게 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걸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게 제가 여수시하고 좀 같이 네. 협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주 여수 좋은 오는 이유 중에 말씀이십니다. 하나가 예. 해산물 먹으러 오거든요. 뭐 저희들은 무조건 먹습니다만은 예, 그 아주 교수님하고 참 이게 좀 자주 좀 뵈야 되겠어요. 네, 네.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네, 네. 좀 현실적이고 아주 현명한 좋은 안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수시에 와서 우리 그 여수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안유아에 찾아가는 경제라는 이 새로운 이 채널로 지금 주철현 여수시 의원님을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앞으로 한국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젊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 그리고 경기권이 많이 지금 집중이다 보니까 한국의 지방 경제가 지금 엄청 어려워졌고요.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취지 그리고 안경테 취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방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이런 지방경제 이 채널을 통해서 그 지방경제에서 힘써오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각 시장님들 그리고 싱크탱크에 있는 박사님들 연구원들과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자유롭게 해서 그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는 시간을 갖는 차원에서 오늘 첫 1탄을 시작했고요.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얘기 중에 여수시를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의견들을 다 집합을 해가지고요. 의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하실 때, 각 법안 발의하실 때 참고 자료로, 왜냐면 우리가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또 근거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수시를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전달해서 우리 의원님이 여수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그리고 우리 여수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사회를 그리고 여수시가 세계 가장 허브 도시 동북아 물류 에너지 허브 도시 세계 관광 허브 도시 이런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같이 아이디어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너무 좋은 여러 가지 가르침 받아서 감사하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좀 뵙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